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익교육센터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모델링 작업한 단순 구조물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기둥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생성을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에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을 생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가 작업했던 단순 구조물 모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된 화면은 지난번 우리가 작업했던 단순 구조물 모델링을 열어서 현재 지금 3D 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고 생성된 뷰에서 FFL 뷰를 열린 뷰로 보내고 열린 뷰를 활성화시킵니다. 지금 활성화된 뷰를 확인을 했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이용을 해서 그리드 A와 그리드 1번 교차점의 화면을 확대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 기둥 하단에 생성되어질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그 플레이트에 앵커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생성할 그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볼트에 관련된 구조 도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트의 크기는 600에 400짜리고 그리고 볼트 M24 가 들어갈 지름 29mm 구멍이 6개가 뚫려져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플레이트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고 지금 플레이트 두께는 25mm가 될 거예요. 그럼 먼저 플레이트를 지금 600mm, 400mm짜리 플레이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모델 에디터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모델 에디터에서 지금 먼저 플레이트 두께가 25mm이기 때문에 철골 탭에 플레이트 리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주고 프로파일 PL10을 PL25로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가상의 점 즉 컨트롤 키를 눌러서 기둥의 점 교차점 하단점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상의 점을 찍어주고 컨트롤 키를 떼고 마우스를 오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스냅 도구에 가서 근처점이나 그리고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을 스위치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방향을 오른쪽으로 주고 300mm를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3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주고 엔터를 칩니다. 당연히 수직 방향으로는 200mm 절반인 200mm를 이동을 해서 점을 찍어줘야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직교 방향을 정확하게 찍어주려면 단축키 알파벳 O를 입력을 해주면 직교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직교 모드를 활성화를 해놓고 200mm라고 숫자 입력창에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지요. 그 다음엔 왼쪽 방향으로 600mm가 되죠. 600 값을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아래쪽 수직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을 주고 400mm가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을 주고 마우스로 600mm를 오른쪽 방향에 600mm 점을 찍을 수 있으면 마우스로 찍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점 당연히 직교 방향
200mm 점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600mm와 400mm짜리 플레이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명령어를 중지를 하려면 당연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중단 메뉴를 클릭해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600mm와 400mm 플레이트가 생성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편집 탭에 측정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왼쪽에 모서리점을 첫 번째 점으로 두 번째 오른쪽 모서리점을 찍어주고 측정 거리값을 위치할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600mm의 거리값을 표시를 해줍니다. 당연히 오른쪽에 수직 방향의 끝점과 두 번째 끝점을 찍어주고 거리의 위치값 점을 찍어주면 우리가 400mm라는 거리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구조 도면, 디테일 도면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600에 400mm의 플레이트를 생성했습니다. 지금 측정한 이 거리값을 현재 FFL 뷰에서 더 이상 표시하지 않기를 원하면 뷰 탭에 가서 다시 그리기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측정 거리 디멘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플레이트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볼트를 생성을 해줘야지 되는데 볼트를 생성을 할 때에는 단일 볼트 또는 볼트 그룹을 통해서 볼트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볼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철골 탭을 눌러주시고 리본 명령어 중에 볼트 리본 명령어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볼트 속성 창을 열어서 디테일 도면에 언급된 M24 표준을 선택을 하려면 볼트 리본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 창을 열어주시면 되고 표준은 TSB 선택하고 크기는 24mm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생성해 줘야 될 볼트의 지름은 29mm가 되어야지 됩니다. 현재 지금 볼트 크기에는 24mm가 최대 크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29mm가 되려면 허용 오차 2mm를 5mm로 변경을 해주면 지름 29mm가 볼트 구멍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트를 생성할 메인 부재를 선택을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메인 부재는 플레이트가 메인 부재가 돼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선택을 해주면 주황색으로 처음에 색깔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 부재를 선택을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앵커 볼트가 들어갈 건데 플레이트 자기 자신이 메인 부재가 되고 보조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트를 선택을 해주면 보조 부재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부재가 선택될 게 없기 때문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주면 부재 선택이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은 볼트의 원점을 찍어줘야지 돼요. 볼트의 원점을 찍어줄 때 지금 왼쪽 변의 중간점을 볼트의 원점으로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볼트 X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점은 오른쪽 방향에 수직평 방향의 한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볼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볼트 명령어를 중단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볼트가 6개가 생성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첫 번째 볼트의 위치는 왼쪽 변에 위치하면 안 되고, 볼트 기둥의 디테일 도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50mm라는 간격을 띄워주겠지요. 지금 볼트가 지금 생성된 위치는 이 부분에 볼트가 지금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50mm 오른쪽 방향 거리만큼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볼트 속성에서 dx의 옵셋 값을 50mm로 변경을 해주면 볼트는 이동이 되어질 거예요. 다시 테클라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볼트를 더블 클릭해서 볼트의 속성 창을 엽니다. 볼트의 속성 창이 열려지면 아래쪽으로 스크롤 바를 내려주면 위치 카탈로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옵셋 시작 위치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옵셋 시작 위치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트의 원점을 중간점을 찍어주고 오른쪽 수평 방향을 X축 방향으로 두 번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X의 변이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dx의 시작의 값을 0이 아니라 50, 그 다음에 끝 부분도 동일하게 50mm를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볼트는 50mm가 오른쪽 X 방향으로 시프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볼트는 도면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오른쪽으로 250mm 떨어진 부분에 볼트 하나가 더 생성되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트에서 250mm 떨어진 지점에도 볼트가 생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게 배열이라는 속성 값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모델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방금 전에 생성된 볼트 부재를 더블 클릭해서 볼트 속성 창을 열고 위로 볼트의 표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볼트 그룹 카테고리가 있고, 지금 우리가 형상은 배열을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볼트 거리 X가 현재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0에서 오른쪽으로 상대 좌표 250mm가 떨어진 지점에 볼트 하나가 더 생성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값을 25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각각의 거리의 간격은 스페이스바로 띄워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트에서 세 번째 볼트의 거리도 250mm이기 때문에 250을 다시 입력을 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볼트가 2개 더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플레이트의 방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면상에서 보면 플레이트에 생성된 볼트는 기둥과 중첩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볼트를 생성한 결과를 보면 볼트는 기둥과 중첩이 되어진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는 우리가 기둥 상세 도면을 정확하게 플레이트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플레이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디테일 도면을 다시 확인을 해서 플레이트의 방향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공유된 화면을 보면 플레이트의 방향은, 즉 기둥과 그 다음에 600mm의 플레이트의 방향은 플랜지 방향으로 플레이트가 생성되어져 있어야지 돼요. 즉 기둥의 플랜지 부분 쪽으로 600mm 거리를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다시 모델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우리는 방금 전에 생성된 이 플레이트 부분하고 볼트를 90도 방향으로 회전을 해줘야지 디테일 도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테크닉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트와 볼트를 컨트롤 키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메뉴 중에 특수 이동의 회전이라는 명령어를 클릭해주고 Z축의 방향 원점은 기둥의 하단점, 중심점을 찍어주고 주인은 Z 그대로 두시고 각도를 180도에서 90도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동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와 볼트가 90도 방향으로 회전되어지죠. 명령어를 중지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또는 플레이트와 볼트 선택된 것을 해제하려면 뷰의 빈 공간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 뷰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볼트가 이동이 돼야지 되는데, 자, 볼트를 지금 중간 지점에 볼트가 3개가 생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볼트의 원점 그리고 아래쪽 방향이 볼트의 X 방향이 됩니다. 우리가 디테일 도면에 보면 이 볼트 3개, 1행이 2행으로 수정이 되어야지 돼요. 그리고 볼트 행과 행의 간격은 200mm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볼트의 Y축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델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배열에서 볼트 거리 Y 값이 0에서 200mm가 하나 더 존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200mm 값을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볼트가 6개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즉 이 볼트는 단일 볼트가 아닌 그룹 볼트가 되어진 겁니다. 이 볼트 그룹이라는 것은 볼트를 하나만 선택을 하더라도 나머지 5개가 같이 선택이 되어지는 게 볼트 그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 디테일의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트가 6개가 생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지금 볼트는 볼트 어셈블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볼트의 머리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데 플레이트에 볼트 머리가 아닌 홀로 표시를 해주기를 원할 경우에는 볼트 속성 어셈블리
볼트 속성창에 어셈블리 속성 값을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다 해제하시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볼트는 구멍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볼트 구멍을 더블 클릭하면 볼트 속성 창이 나타나는 것은 동일해요. 지금 이제 플레이트와 볼트 6개를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뷰 중에 그리드 1번 뷰를 열어보면 지금 플레이트와 기둥이 어떻게 지금 생성되어져 있고 중첩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중첩이 안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1번 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모서리에 창 리본 명령어를 클릭하거나 또는 컨트롤 I를 눌러서 뷰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뷰에 그리드 1번을 더블 클릭하면 그리드 1번 뷰가 활성화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베이스 기둥의 하단 부분을 살펴보면 플레이트가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부분도 구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FFL에서 아래쪽으로 500mm 정도, 500mm 즉 땅 속으로 기둥이 하단점이 이동되어져야지 되는 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기둥의 하단 부분도 땅 속으로 들어가게끔, 땅 속에 위치하게끔 하단 값을 변경해 줘야지 된다. 우리는 이 기둥의 하단 부분을 아래쪽에 200mm 아래쪽으로 하단점을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3D 뷰로 다시 열어 보시고 3D 뷰를 열고 기둥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기둥 속성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 구조물 연습을 할 때 기둥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필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 도구에 가서 선택 그룹 필터 스탠다드를 STL 컬럼이라는 그룹 필터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기둥 부재들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철골 기둥 속성에 가서 위치 카테고리의 하단 값을 마이너스 200이라고 변경 0에서 마이너스 200 값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모든 기둥의 하단의 위치가 0에서 마이너스 200mm 지점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드 1번 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성된 플레이트 위치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플레이트 위치도 아래쪽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트를 선택을 해줘야지 되는데 우리가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볼트도 함께 기둥의 하단 부분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3D 뷰 또는 FFL 뷰에서 볼트와 플레이트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다시 그리드 1번 뷰로 되돌아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이동 명령어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FFL의 한 점을 아무 점이나 임의의 점을 찍어 주시고 마우스를 아래쪽 방향으로 위치해주고 200mm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쳐주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가 기둥의 하단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당연히 뷰 탭을 눌러주고 렌더링 리본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부재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부재와 기둥에 중첩되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플레이트는 기둥의 하단 부분에 정확하게 플레이트 밑에 면이 일치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플레이트 속성 창을 열어서 위치의 깊이를 중간이 아닌 하단 또는 상단 옵션을 이용을 해서 기둥과 플레이트의 밑면을 맞춰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둥과 플레이트에 중첩되어지는 부분, 기둥에 중첩되어지는 부분을 커트해 줘야지 돼요. 커트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라인 컷 또는 피팅이라는 두 명령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편집 탭을 눌러주면 편집 탭 안에 피팅 또는 라인 컷 명령어가 찾아집니다. 먼저 피팅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고 기둥을 선택을 하고 플레이트 윗부분의 두 점을 마우스로 찍어주면 기둥과 하단 부분과 플레이트에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커트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팅, 폴리건 커트, 라인 컷에 대한 명령어는 볼트 명령어를 이해를 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플레이트와 기둥되어지는 부분을 중첩되어지는 부분을 커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기둥과 플레이트에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기둥과 플레이트를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그 메뉴 팝업 메뉴 창에 간섭 체크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얘는 두 부재에 간섭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게 됩니다. 지금 간섭 체크 관리자 창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섭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 그리드 1번과 A 교차되는 지점에
플레이트와 볼트에 대한 부분들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둥 부재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특수 복사의 선형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복사본을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될 부분은 그리드 1번 뷰어를 다시 열어서 기둥 플랜지 오른쪽과 왼쪽에 스티프너 플레이트를 생성을 해줘야지 돼요. 당연히 디테일 도면을 보고 스티프너 보강제를 생성을 해줘야지 됩니다. 디테일 도면을 다시 살펴보면 플레이트, 즉 스티프너 보강제는 150mm, 150mm짜리의 플레이트 보강제가 생성이 되어져야지 되고, 플레이트 모서리점은 못따기를 해줘야지 돼요. 못따기의 값은 R30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플레이트를 생성을 할 때 첫 번째 점은 이 점을 우리가 찍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 150mm 되는 점을 두 번째 점으로 찍고 왼쪽 방향으로 25mm 간 지점을 세 번째 점으로 찍은 다음에 이 점은 바로 좌표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그리드 1번은 XY 평면이 아닌 YZ면이 돼요. 따라서 얘는 좌표계 그리드 1번 뷰를 열어보면 이 방향이 Z축이 되고 이쪽 방향이 Y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좌표값은 이 3번 점을 기준으로 상대 좌표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x는 0이 되고 y 값으로 얼마를 가야 되냐면 y축의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25가 되고, 그 다음에 z 값도 z축의 마이너스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125라는 상대 좌표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래쪽 수직 방향으로 25mm 값을 주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플레이트는 지금 이와 같이 플레이트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1번 점을 못따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못따기는 R30으로 못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못따기를 R30으로 못따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테클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털골 탭을 누르고 플레이트 속성 값을 열어주고 도면에 스티프너 플레이트 두께는 12mm이기 때문에 25에서 PL12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는 그리드 1번 뷰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12mm의 두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깊이의 값은 중단으로 설정을 해주고 플레이트를 생성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모서리점, 플레이트와 플랜지의 교차점을 찍어주고 마우스 방향을 위로 준 다음에 125 숫자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을 수평 방향을 주고 25mm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상대 좌표를 입력을 할 때는 키보드에서 R을 입력해주면 숫자 입력창에 상대 좌표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X값은 0. 얘는 지금 Y축의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125가 돼야지 돼요. 그리고 콤마 Z축은 마이너스 방향 125 값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25라고 주고 엔터. 지금 우리가 플레이트 디테일 도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찍어준 점은 낮고 두 번째 점이 125mm가 되면 안 되고 150mm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방금 전에 플레이트 명령에서 찍은 점을 취소할 때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주면 취소가 돼요. 그러면 원래 첫 번째 점까지 취소를 해주고 다시 한번 150mm를 찍어 줄게요. 마우스 방향을 직각 방향으로 주고 150. 오른쪽 방향을 주고 25mm. 그 다음에 상대 좌표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R 입력하고 X값은 0, 콤마 Y는 플러스 방향인 125, 콤마 Z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5 입력하고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25mm 되는 지점을 찍어주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스티프너 보강제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의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선택을 하게 되면 핸들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코너 못따기 속성 창이 나와요. 거기에서 형상 유형을 없음을 호로 선택을 하고 반경을 0에서 30으로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1번 점이 못따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 부분은 우리가 대칭 복사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대칭 복사는 X, Y 평면상에서 대칭 복사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생성된 플레이트를 스티프너 플레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뷰에서 FFL 뷰로 활성화시킵니다. FFL 뷰를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특수 복사의 대칭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그리드 A의 라인에 2점을 찍어준 다음에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그리고 중단 명령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스티프너 보강제가 아래쪽 기둥 플랜지 부분으로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을 닫고 그리드 1번 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왼쪽에 스티프너 보강제가 복사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 25mm짜리 하나하고 스티프너 12mm짜리 2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수 복사의 선형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나머지 기둥 쪽으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